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이자 전 미국은행 부총재인 앨런 블라인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경제 실적 악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님, 오늘 어떤 기사가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중앙은행 통제 시도가 세계 경제의 기둥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안 내린다고 계속 막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굉장히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공격을 했는데, 지난 8월 25일 미국 중앙은행의 이사이면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위원이죠. 리사 쿡을 해고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 중앙은행에서 정책 이자율 수준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중앙은행 이사가 7명, 총재를 포함해서 7명이 있고요. 그리고 12개 지역 준비은행이 있는데요. 그 각각의 총재는 총 12명이 되는데, 교대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5명의 지역 준비은행 총재, 이렇게 총 12명이 되고요. 이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중앙은행 이사 7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월 총재,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 3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개 임명했거나 곧 임명할 이사가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사 구성상 파월 총재 입장이 4대3으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리사 쿡은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2038년까지 앞으로 임기가 13년 남아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만일 리사 쿡이 해임되고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가 임명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중앙은행 이사 7명 중에 파월 총재의 입장이 3대4로 소수 의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되겠죠. 미국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미국 중앙은행이 1913년에 설립돼서 현재 11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첫 사례인데요. 법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 이사를 해임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중앙은행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중앙은행 이사가 재임 중에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8월 25일 부동산 대출 사기 혐의로 리사 쿡을 해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리사 쿡이 미국 중앙은행 이사가 되기 전인 2021년에 구입한 2개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 되겠는데요. 리사 쿡이 미시간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그것을 주거지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몇 주 후에 조지아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또 그것을 주거지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거지로 하겠다고 하고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 더 낮은 부동산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리사 쿡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를 동시에 주거지로 삼겠다고 하여 양쪽에서 모두 더 유리한 금리로 부동산 대출 금리를 받았다는 것이 부동산 대출 사기 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거짓말한 건 사실이긴 한데 리사 쿡은 자기 자신의 해임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 주장을 하면서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는 판례가 이게 처음 사례니까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 이사직의 해임에 이를 만큼 중대한 부정행위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결국에 결정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슈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리사 쿡이 중앙은행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조만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리사 쿡이 중앙은행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 당연히 되겠고요. 리사 쿡은 중앙은행 이사직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 되겠는데요. 리사 쿡이 중앙은행 이사직을 유지하느냐 여부가 미국의 정책 이자율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위원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였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중앙은행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공직인데 부동산 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뭐 어찌됐건 은행 같은 데서 거짓말하는 건 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미국의 그 금융시장인 세계의 중심이가 네. 되고 그 핵심에 미국의 이자율이 있기 때문이 되겠는데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일반적인 주장은 통화정책 전문가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보다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금리 결정 과정을 정치적인 선거 주기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중앙은행이 장기적인 경제 필요에 의해서 정책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중앙은행 이사의 임기가 14년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보다 긴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견해가 대통령이 싫어하거나 아니면 또 충성을 요구하는 대통령들에 의해서 해임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이자 전 미국은행 부총재인 앨런 블라인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경제 실적 악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은행이 이제 정치로부터 독립적이고 책임이 있는 통화 정책 수립하는 게 사실은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신뢰를 뒷받침했었는데 뭐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만약에 미국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결정을 한다고 시장 참가자들이 믿게 된다 그러면 현재처럼 미 달러와 미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 나아가서 세계 경제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인간의 욕망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 다수의 그런 복지나 다수의 풍요로 이어지는 제도를 발전시켜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게 없으면 자본주의가 무너졌을 텐데 오히려 그 자본주의 초기의 어떤 그런 원시적인 욕망을 트럼프가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중앙은행까지 이럴 줄 몰랐는데 하여튼 트럼프 지켜보겠습니다. 화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